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선물이란 3편을 준비했습니다. 3편의 주제는 왜 사람들은 선물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할까? 입니다. 선물에는 분명히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제도인 거죠. 거래 제도인 건데 왜 요즘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 위험한 거다 라고 할까? 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선물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거래하는 원금이 있겠죠. 투자하는 분은 투자의 원금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한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너무 적은가요? 1000만 원이라고 쳐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선물 거래는 손실이 원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거래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손실은 1억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인 9천만 원이 고스란히 나의 빚이 됩니다. 오싹하죠? 내가 거래한 투자한 원금보다 훨씬 큰 손실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선물 거래의 특징입니다. 실제 상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설명드린 대로라면 선물 거래라는 거는 실제로 농산품,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와 그거를 사고자 하는 구매자가 미래의 그 가격이 높아질까봐 또는 떨어질까봐 현재의 가격을 고정시키고 거래하고자 하는 게 선물 거래입니다. 즉 한쪽은 실제 상품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거래를 했을 때 그 실제 상품을 가져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만약에 구매한 사람이라고 할게요. 선물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한 사람이면 그때 당시에 6개월 전에 선물 가격을 120만 원에 쌀을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 120만 원이면 충분히 싼 가격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6개월이 지나서 오늘날 7월 23일 날 돼서 보니까 현재 가격이 쌀 한 포대에 8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예상을 실패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 이미 상대한테, 생산한 사람한테 120만 원을 지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제 지갑에서 120만 원이 나갔겠죠. 큰 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받은 쌀을 팔아서 현재 가격은 80만 원이잖아요. 그럼 80만 원을 다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실제로 손실은 얼마죠?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손실을 봤지만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상품을 방금 예제에서는 쌀 상품을 실제로 주고받는 거래에서는 내가 120만 원을 줬지만 그 상품의 현재 가격에 맞춰서 바로 팔아버리면 손실은 보더라도 원금의 일부는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죠. 절차가 트럭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요. 창고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실제 거래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구도가 되게 됩니다. 선물은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6개월 전에 선물을 통해서 쌀 120만 원어치를 사겠다라는 선물 매수자와 그리고 그때 되면 쌀 120만 원에 파는 선물 계약을 매도하는 사람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때 매도하는 사람이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거래를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매수자가 되보겠습니다. 6개월 전에 선물 계약을 제가 매수했습니다. 120만 원 주고 사는 계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120만 원이었고, 자,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7월 23일이 됐습니다. 아이고. 7월 23일이 됐습니다. 근데 역시 현재 가격은 80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떨어졌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느냐? 현실은, 자, 제 입장에서 선물 가격이 120만 원이고 현재 가격이 80만 원이면 현실적으로 제가 만약에 상품을 샀다면 원래대로 마이너스 4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죠. 자, 그럼 반대로 상품을 팔았던 쪽 입장, 즉 매도자의 입장에서 볼까요? 선물 가격 120만 원을 팔았고, 자, 120만 원 이미 생겼죠. 상품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현재 가격이 80만 원이기 때문에 나는 120만 원을 돈을 받은 다음에 80만 원의 돈을 되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최종적으로 40만 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거래를 통해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원래 물건을 실제로 사고 팔았을 때, 얻은 다음에 현재 가격을 팔았을 때 잃게 될 40만 원을 매도자한테 줌으로써 실제 상품을 이 선물 계약을 통해서 팔고 이득을 40만 원 얻었을 사람은 저로부터 그냥 복잡한 거래 없이 40만 원을 바로 받아서 차액만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본래 상품을 가지고 있고 선물 계약 기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선물을 실제 상품이니까 운송하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 운송받은 상품을 다시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손실을 보든 이득을 보든 하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이 실제 선물 거래는 이 모든 게 일어난 마지막에 결국 둘 다 손실과 이득을 보는 금액만큼, 즉 차액만큼만 주고받음으로써 실제 상품의 거래가 필요 없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거래를 매우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선물 거래는 실제 상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쌀이 없어도, 제가 돼지가 없어도, 기름이 없어도, 또는 상대가 나한테 기름을 주지 않아도, 돼지를 주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잃거나 얻게 될 차액에 대해서만 어차피 돈만, 쉽게 얘기하면 돈만 주고받기 때문에 상품이 없어도 거래할 수 있는 쉽고 편리한 시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거래가 너무 쉬우니까, 특히나 상품은 거래 가격이 변동이 정말 많은데 누구나 다 실제로 상품을 키워보지도 다뤄보지도 않은 사람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위험을 키우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선물 거래의 또 다른 특징인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돈보다 더 많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2화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을 합쳐서 선물 거래가 왜 그렇게 원금보다 손실이 클 수 있는 거래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화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티모기였습니다.